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이란 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2차 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란 문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네. 아라그치 장관이 러시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이 일정 발언들을 좀 내놨습니다. 지금 종전 협상 재개되는데 푸틴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예, 글쎄요. 지금 이제 이란이 이제 외교의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오만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로 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하고도 이게 굉장히 성과는 좀 있었다고 이제 이란 스스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푸틴 대통령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뭔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아라그치 장관이 얘기한 것이 미국과 협상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차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라그치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협상에 대한 또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어떤 최종 보증자로서의 어떤 러시아의 역할, 그것을 이제 기대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접 만나자 그럴 텐데, 직접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전화는 통할 수 있을 텐데, 지난번 3월 9일 날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에 이 60% 농축된 440kg 그거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2015년도에도 저농축된 거 한 10,000톤 그거 러시아로 그때 이제 옮겼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그거 러시아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네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나 집중하지 여기에 관심 갖지 마라.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이란의 아라그치 장관이 한 얘기가 뭔지, 그 진심이 뭔지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면 거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또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이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중동에 계속해서 이렇게 발을 뻗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전화는 통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쟁 초기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란 쪽에서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들어왔어요. 먼저 호르무즈부터 개방을 하고 핵 문제 나중에 논의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백악관에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2차 협상 다시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서로 상반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오고 나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미국에서 그냥 한 칼에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 흥미로운 제안이네. 대통령도 이거 흥미롭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제안이 나와서 아직은 이제 그 진실이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문제를 두고 지금 국가안보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핵 문제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유도 이란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습을 한 건데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은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2단계 해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부터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핵 문제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거는 두 번째 단계로 넘기자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국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이게 유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들이 이것만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만 이걸 하고 나서 핵 문제는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진위가 뭔지 시간 벌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텐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성품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백악관 회의를 하니까 회의에서 그러면은 2단계도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러시아 대통령하고 또 전화도 통하고 뭐 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면 뭐 오늘 내일 당장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2차 협상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과거 오바마 정부 때 핵합의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핵 협상 단기간에 끝내는 건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란이 한 제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제 이란에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이걸 지금 이제 이란에서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지도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 협상파가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협상파는 꼭두가시고 오히려 이제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시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파키스탄에서 다시 이제 이 사람은 오만으로 갔고 거기 동행했던 협상단은 다시 이란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란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마 거기서 훈령을 받고 파키스탄으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발표한 것이 2단계 해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란은 이란대로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그 자체의 방점을 둔다면 이것 가지고 검토할 그런 뭐라고 할까 여유 그럴 이제 생각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일단 백악관에서는 이거 이란 한 제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나스닥 그리고 S&P가 사상 최대치 경신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 S&P하고 지금 나스닥은 되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반면에 좀 대형 뭐 기술 대형주 30일 정도 중심의 다우존스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유가 같은 것도 보시면 전쟁의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맞거든요. WTI라든지 브렌트든지 뭐 지금 96불에서 108 정도 이제 높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보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전쟁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미 굉장히 중장기적인 AI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렇게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뭐 앞으로 투자에 대한 뭐 긍정적인 방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현재 이런 단기적인 리스크를 조금 더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전쟁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일단 실적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높은 상황입니다. 브렌트유 지금 $100 넘어선 상황이고 WTI도 $96인 상황인 건데 그 골드만삭스 쪽에서 내놓은 전망 보니까 7월까지 이 봉쇄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2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던데 그럼 시장에는 어떤 파장 미칠까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난 전망을 봤을 때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다시 전망을 업데이트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전쟁이 그전에는 좀 한 달 내로 종식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이 골드만삭스의 업데이트된 전망에 의하면 이제 6월 말까지도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유가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또 그 전망
상황의 숫자들을 보면 4분기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 뭐 하지만 이전에도 이전에 비해서 상향 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상승 자체의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소비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까지 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전쟁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의 하방 위험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유가 상황 지속되면 결국에는 미국인들이 느끼는 경기도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그 미 경제 신뢰 지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급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경제 신뢰 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제 이것은 갤럽이라고 하는 DC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죠.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신뢰 지수를 발표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아요. 뭐 미시간대 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미국의 경기 상황을 판단을 할 때 뭐 GDP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어쨌든 시차를 두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가장 빠른 게 심리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신뢰 지수, 경제 신뢰 지수를 보면 사실은 이제 최근만 나빠진 건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 기승전을 하회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더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체감이 그럼 왜 안 좋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긴 한데 경기 지표하고 체감력은 사실 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체감을 어떻게 느끼냐고 하면 내가 장 보러 갔을 때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구매하는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에 보고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 뭐 경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은 당장 뭐 우리가 소비 유축을 지표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향후에 경기의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경기가 어떠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30일 정도에 이제 GDP가 발표가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2025년 말까지 연율로 GDP가 미국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업데이트된 지표가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사람들이 실업에서 내가 얼만큼 받으려고 하면 그런 걸 보고 고용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오르긴 했지만 이게 유의미하게 굉장히 뭐 경기를 안 좋게 볼 만한 이런 실물 지표들은 또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긴 어렵고 그 반면에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 생필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표랑은 별개로 국민들은 일단 경기 안 좋다고 느끼는 것 같고 응답자 73% 정도는 경기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미국 정치에도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막혀 있잖아요.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철도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긴 합니다. 보도한 내용인데 사실상 이게 가능은 하죠. 왜 가능은 하냐면은 작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란으로 이렇게 가는 철도가 완공이 됐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는 흔히 길가에 다니는 것은 탱크롤이라고 그러는데 화차를 이제 이렇게 레일 위에 철도에서 보내는 것은 탱크 화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0만 배럴 정도 되는 유조선 그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걸 탱크 화차에 실으면 아마 수천 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사실상 거기 이란에 보면은 원유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생산이라도 해야 유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이제 생산을 안 하면 유정이 자칫 잘못하면 폐정이 되고 쓸모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가동을 계속 시켜야 되니까. 가동을 계속 시켜야 되니까 압력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그 정도라도 좀 빼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궤도도 좀 다르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중국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네들도 공급망을 이렇게 해상으로 받는 것보다 육로로 받는 방법도 있겠네라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이란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압박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또 해소하는 그런 길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좀 논의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것이죠. 예. 이란 중앙은행에서는 또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하기 위해서 계좌 개설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4개 통화로 받는 걸로 정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계좌까지 개설이 되고 통행료 계속 받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그 국제 유가 시장이나 그 지역 안보에도 영향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우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사실상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해협에 대해서는 이게 무해 통항권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돈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돈 받으면 물라카에서도 이제 물라카협 통과할 때 돈 내라고 그럴 거고, 그게 이제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죠. 국제법도 또 위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30억 원씩 내라고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세계 경제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 이득만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오히려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해서 그러한 그 권위주의 국가가 오히려 더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사개 통화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달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페트로 달러 때문에 달러라고 하는 것이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위안화도 가고 러시아 루블화도 가고 러시아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기축 통화가 무너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복잡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그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미국은 이를 또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루비오 장관도 해협 통제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긴 한데,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먼저 열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좌를 개설 따로 한 건 압박용 카드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걸 좀 통행료를 받겠다는 의도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자기네들 압박하니까,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이제 자기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페트로 달러를 통해 가지고 달러로 다 결제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4개국 통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압박용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제 통화를 해서 돈을 받으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설령 그렇게 나와서 다른 나라를 향하고 있는 그런 유조선들에 대해서 그것이 인도양이든 또는 태평양이든 심지어 전 세계에 걸쳐 가지고 끝까지 이제 거기서 검문 검색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원유를 사는 나라와 나라와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미국대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협상용으로서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압박용에 좀 그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앞서 저희가 그 뉴욕 증시 짚어봤잖아요. 일단 사상 최고치를 두 지수는 경신을 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 전쟁 초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빠졌었는데 어제 6,600고지 돌파했어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참 흥미롭게 지켜봤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좀 중동 상황보다는 중장기적인 상황에 조금 더 웨이트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올라가는 그 테마들을 보면 반도체 중심의 뭐 AI 밸류체인 상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좀 뽑아서 보면 코스피 상의 상당 부분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 구조 개편,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먹거리는 이런 거다라고 사람들이 좀 베팅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아시아 시장을 전체 놓고 보면 사실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모두 다 같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그 밑에는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만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름 TSMC가 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도쿄 일렉트로닉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일본은 피지컬 AI 주들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장기적인 AI 수요에 대한 반도체 이런 기대감들이 이런 좀 동북아 시장의 증시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시아 증시가 역사적인 고점 경신하고 있는 게 그럼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일별이라든지 어떤 변동성들은 허용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들에 비추어 놓고 봤을 때 아직 지금 뭐 실적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되는 이제 시기가 도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물론 또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또 시장에 큰 충격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높이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빠지는 흐름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기대감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이제 2달째 되면서 전쟁이 더 이상 증시에는 영향 안 주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 초기만 해도 전쟁이 끝나면 증시가 무섭게 오를 거다, 이런 전망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 끝나면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여력도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여유 자금이 그동안 이제 뭐 코로나 이전부터 풀려오던 유동성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어떤 위험 상황에 오면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했다가 또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사라지는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어떤 뭐 긍정적인 요인이 오면 시장의 여력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백악관 총격 사건 얘기 좀 해볼게요. 총격 사건 이후에 그 백악관의 뭐 보안 문제 같은 데 대해서 지적도 있었지만 많이 나오는 게 음모론이더라고요. SNS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그 좀 눈여겨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음모론 가지고 어떤 사건을 설명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음모론은 음모론뿐이다, 음모론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음모론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었냐는 것은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문제도 그렇고 뭐 유가 문제도 그렇고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런 연출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백악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6천억 가까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제동을 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결국 연회장 건설하는데 오히려 거기 좀 낫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촉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게 만찬하기 몇 시간 전에 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샷 파이어. 이게 이제 샷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사격 개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사격 개시,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그냥 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샷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뭐 아주 불꽃 튀는 설전이다, 또는 뭐 촌철살인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언론인들 간의 그 관계를 위한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런 그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언론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만찬을 할 때 정말 설전을 주고받거든요. 또 재미나는 농담도 하고 뭐 야자 타임도 있고 뭐 그런 게 살짝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에서 이제 샷파이어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뭐 사격 개시했으니까 그거 뭐 이거 미리 이제 얘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퍼져 나가서 그러긴 한데, 실제로 보면 이 친구가 그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도 2자루, 뭐 그다음에 칼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그 또 총을 쏘는 과정 속에서 경호요원이 또 다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앞에 그 방탄 옷을 입어서 다행이었지만은, 또 용의자가 이게 뭐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 선언문, 그게 뭐 1000자가 넘더라고요. 그 단어만 1033 단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단어 속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명백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렇게 지칭하는, 뭐 딱 말은 안 했지만
대통령을 살해하고 고위급부터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이것은 음모론으로 설명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음모론에 이렇게 춤을 춰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이란 전쟁이나 아니면 자기 정치에 좀 활용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전쟁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전쟁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요. 이걸 아마 정치적으로 이용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7월 달에 버틀러에서 이렇게 유세하다가 이렇게 비탄을 당했잖아요. 피격을.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를 외치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그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9월 달에도 마라라구에서 그 똑같은 이제 이런 살해 위험이 있었잖아요. 이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하고 누가 더 대통령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제 그 계기가 됐었는데, 사실상 7월 달에 버틀러 시티에서 있었던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으로 표는 다 기울어졌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였거든요. 그 결과도 사실상 그렇게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듯이 정말 완벽하게 승리한 선거가 됐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만찬 계속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2시간 이후에도 연미복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나와가지고 이런 자신의 그 뭐라고 할까요, 백악관 그 연회장, 소위 말해서 우리는 영빈관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사건이 증명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란 전쟁하고는 뭐 제가 볼 때는 관계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들 중에서 하나를 또 살펴보면 고유가 지원금 어제부터 신청 지급 시작이 됐는데 현장 목소리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첫날에 이제 좀 혼선은 있었는데 이제 고유가라고 이제 워딩 자체가 그러면 이제 휘발유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또 휘발유 조유소 업계에서는 또 사용이 제한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유가 상승으로 손해를 보는 업종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모는 대신에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거에 대한 산업 전반의 피해라든지 업종에 어떤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는데, 정작 이제 또 주유소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금 사용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매출액으로 이제 기준으로 삼다 보니 이것에 해당하는 업종이 전체 이제 주유소 내에서도 36%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각에서는 고유가 피해라는 말을 또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또 불만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내용을 다 들여다 보면 이제 좀 민생 지원 쪽에 이제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좀 소상공인을 좀 위해서 좀 쓰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유가 상승의 피해를 보는 업종에는 좀 이런 것들이 이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반발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또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